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고창군민 여러분, 저 유재석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여 고창군청합 로타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17일간의 종교 단식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시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등학생 다현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굶지 마세요. 굶으면 죽잖아요. 밥 먹고 힘차게 윤석열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천방 농성장을 찾아와 따뜻한 위로를 주시던 어르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고맙다는 아주머니 등 그 당시 마음으로 함께 단식해준 모든 분들의 성원과 기대가 제 가슴을 울리고 저 유재석이 국회의원 출마를 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혼돈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정은 무능했으며 외교는 편협했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정치는 퇴행했고 공무는 분열되었으며 서민의 삶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가장 최소한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영토를 축소하는 행위였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군대 내부의 교육 자료는 현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R&D 예산과 서민 예산의 축소는 경제문화와 일회용토마저 줄이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저 유재석은 이 모든 것들이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 반국가적 행위에 분노한 국민의 3분의 2가 마음으로부터 탄핵한 윤석열 정권의 빠른 퇴진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이재명이 무죄라면 윤석열은 유죄입니다. 무도한 검찰을 앞세워 40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이재명 대표 주위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수사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관한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뇌물성 복가품 수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진짜 범인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죄가 없다면 특검을 피할 리가 없고 만약 피하고 도망간다면 그자가 범인이라는 윤석열 검사의 말을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문제, 농촌 공동화와 세대 간의 문제, 남북의 갈등까지 정치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명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 집중은 농촌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금은 살만한 농촌을 만들어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농사를 통한 경작이 식량 문제 해결과 탄소 증가를 막아주고 있으며 도시 팽창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인 기여가 크기 때문입니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통하여 농촌의 안정적인 삶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본과 인재의 대부분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 정읍 고창은 동학혁명의 투쟁 역사를 함께 겪었고 이제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숙명의 공동체입니다. 구글과 네이버 같은 세계적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아리백을 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설치로 정읍 고창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과 합심하여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점심을 해결하는 부식비,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험 많은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사업 영속 기간 중 고용과 납세의 비율에 따라 국가가 수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재석은 황포밭 고창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88년 군복무 시절 내무반에서 5.18 관련 비디오를 상영하며 전두환에 의한 광주학살을 부대원들에게 알렸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진정한 민주주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대변하는 오직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당이 요구할 땐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던 정신으로 이제는 정읍 고창 주민과 함께 당원 동지와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권 교체, 민생 회복, 다시 선진국으로 유재석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보니까 정착이 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가 지금 이강수 수도가 지금 현재대로 정기도원과 신지도원의 이강수 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후보이나 동수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수도 높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 불과 3개월이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고비용 구조의 정치 캠페인에서 선거 캠페인을 좀 탈피해서 좀 색다른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아바타를 통해 하는 것이 있고 선거 캠프가 아마 이동식 버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가 현장을 찾아갑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알리고 또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찾아다니는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죠? 예? 선거법 위반 아니죠? 어떤 게? 버스를 통해서 아닙니다. 선관위하고 다 협상을 통해서 최종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동하는 것 자체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프레카드를 걸고 이동하냐. 그런데 버스가 정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건물로 부릅니다. 이동할 때는 현수막을 떼고 도착해서 현수막을 다시 걸고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캠프가 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소도시라든가 외곽 지역에서는 잘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버스를 통해서 이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캠프를 생각해서 학교는 지금 어디로 학교로 가요? 저는 군산 기계공고를 졸업했고요. 대학은 제가 중퇴를 해서 제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군산 기계공고라 하면은 고창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대산 초등학교, 대성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성 중학교. 아까 쓰신 그 글들을 보니까 이제 토마토에서 이제 빈농이 안 되시다고 했어요. 이게 정치에 출마하시기 이전에 이 시간이나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마치고 또
저도 북창에서 농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 후계자이기도 하고요. 김대중 정부 때 농업 신지식인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청년 단체인 4.27 부창군 회장하고 전라북도 회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청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그 단체에서 제가 이제 농어민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식량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관심이 많은 해법을 풀기 위해서 사실 제가 중앙아시아로 가서 그 밀 수입하는 곡물 수입 농업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카길사 카자흐스탄 회장하고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철도 개통이 무산되면서 제 꿈이 이제 한때 좌절이 됐습니다. 지금도 농촌 문제나 농업 관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그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있고 또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10여 년 마치고 돌아와서 조선소에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레인 기사로. 그러던 중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제 글을 읽고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이재명님하고 왔길래 저 처음에는 그 장난인 줄 알고 답장을 나는 유재석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또 재차 물으시기를 그 선생님이 쓰신 글이 맞냐 그렇다고 했더니 차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 해서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처음 인연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난 대선에서 합류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요.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 상임감사를 맡아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대선 이제 본부에서 경선 때는 제가 이제 5개 본부 중에 하나인 국민소통본부의 상황실장을 했고요. 본선에서는 제가 이제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나요? 이재명을 이제 차용한 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하도 제가 이제 태국에 여러 글을 쓰고 또 제가 문자로 여러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은 뭐 조선소 이제 크레인 기사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직장인들이 활동했다거나 분명했다거나 네, 저는 이제 해외에서 그 사업을 2번 이제 10여 년 운영을 했고요. 말레이시아하고 카자흐스탄에서 5년씩 농업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는 해외에 있을 때도 이제 통일운동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한민족 평화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고려인들 국내 이제 그 모국 방문 제가 만들어서 이제 또 함께 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협회에 자문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불신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원 재직기간 교사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민주당 교사관으로 조정이 되시고 그러다가 국힘으로 돌리고 이런 걸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가 이제 호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도 직업군 중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 당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공정해질 건가? 그랬을 때 그 상대 당의
이를테면 보좌진 한 명을 저희가 교차로 서로 근무하게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나 이런 행동들이 다 감시되고 할 테니까 오히려 제가 공정해지고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가 이제 이게 결전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의 제가 출판 기념이나 이런 데 다 축사를 하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지금 재심에 걸린 후보에 제가 탄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재심위원장에게. 그래서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한 후보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거나 못 받는 것은 이제 그 다음의 문제지만 출마 자체가 거부된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일도 했고요. 저 정치 혁신을 위해서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편하긴 한데요. 왜 출마하셨어요? 예, 제가 출마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평균치의 아래에 해당되는 학력과 어떻게 보면 경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분들도 정치 일선에 나와서 그분들 소외되고 약자들의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현장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럼 질문 없으면 이것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